안녕하세요. K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더 있어서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3위는 폐렴이다. 노인의 자연사 원인이 폐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복식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채소 과일식을 매일 실천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복식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음식도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듯이 24시간 하는 호흡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기를 마시는가가 중요하다. 호흡 역시 음식처럼 오랜 시간의 결과물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복식 호흡과 채소 과일식을 습관화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장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물 한 잔이 주는 영향은 크다. 새벽이 되면 밤새 해독 작용을 한 간이 심장으로 깨끗한 피를 보내준다.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 에너지를 보내준다. 이 과정에 폐와 신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수분이 필요하다. 낮 12시까지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가공 과일 주스 말고 먹어야 하는 이유다. 잠에서 깨고 나면 바로 일어나 활동하기보다는 기지개도 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며 서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기계가 예열하듯 말이다. 여기에 물 한 잔은 엔진 오일 역할처럼 위와 장을 통해 세포들을 자극하며 신진대사를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다. 채소 과일식을 하기 30분 전 물 한 잔을 꼭 마시자. 건강하게 지내는 나이를 뜻하는 건강 수명은 여전히 50세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시대의 매일의 문화, 루틴이 되어버린 물처럼 매일 마시는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수분 배출이 크다. 채소 과일식의 식습관 개선이 힘들다면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를 해야 한다. 몸에서 면역 체계의 핵심인 림프액은 수분이 94%로 침과 위액 95%에 버금간다.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데 물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 밖에도 혈액과 혈장은 90%, 뇌와 폐는 80%, 간과 근육은 70%를 넘는다. 신생아는 수분 구성이 90%에 달하지만 노화됨에 따라 70%로 낮춰진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물의 종류는 33가지나 된다. 병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물이 달랐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큰 역할을 한다. 기상 후에는 물의 온도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보다는 둘의 조화가 이루어진 일명 음양탕을 먹자.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으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했다. 음양은 현대과학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해당한다. 인체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자극과 활동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대한 풍력 발전소와 비슷하다. 정수기를 쓴다면 먼저 절반은 찬물을, 절반은 뜨거운 물을 섞는다.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강한 자극을 주는 것보다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온도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 좋은 영향을 준다. 햇볕 아래서 온종일 땀 흘려 일하는 경우에는 2리터의 물로도 부족하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도 여러 잔 먹는다. 의학적으로 보면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 기능에 무리를 준다. 물 마시는 습관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과학의 척도인 뇌과학 기술은 뇌의 1%만을 밝힌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나온 과학적 연구 사실들은 관찰 시간이 짧아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나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과 처한 환경에 대한 관찰과 판단이 먼저다. 그에 맞는 섭취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자. 또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거나 과일을 먹자. 아이들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지 확인하자. 식사 후에도 2시간 정도 지나고 마시는 것이 소화에 좋다. 식사 후에는 입을 헹구는 정도의 물만 마시자. 또 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 물이 필요한 신호는 목마름이다.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부족하기 전에 보충해야 예방이다. 문제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마셔야 하는 이유다.
가장 좋은 것은 수시로 과일을 먹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뀐다. 많은 영양소와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두통과 근육통, 생리통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항상 촉촉해하는 폐가 건조해져 숨이 가쁜 증상도 나타난다. 물 부족이 오래될수록 여러 질병이 시작된다. 단식 중에도 물은 꼭 먹는 이유다.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 잘 안 마셔진다고 하는 경우는 커피나 기타 음료수의 입맛이 길들여져 그렇다. 커피, 이온 음료, 에너지 음료는 물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수분이 많은 과일을 제외하고 물의 역할을 해줄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며 중금속이 없는 자연수다.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하루에 소변은 6에서 8회가 적당하다. 10회 이상 넘게 계속 소변을 보면 물량을 줄여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한다. 물은 과일보다 더 빨리 위장을 지나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유일한 물질이다. 소화 에너지는 들지 않으면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이동시킨다. 모든 세포, 조직, 체액의 구성 성분과 체온 조절에 필요한 물을 잘 챙겨 마시자. 그런데 평소 채소 과일식을 한다면 하루 2리터의 물을 직접 마실 필요는 없다. 물 역시 지나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짜고 매운 화학성분 조미료에 노출되어 있어 수분은 항상 부족해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게 좋다. 기상 후에 물 한 잔은 보약이 된다. 또 일주일에 최소 3일,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쬐는 것은 중요하다. 채소 과일식을 하는 만큼 반드시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자. 보통 인간의 체온을 36.5도씨로 알고 있다. 체온은 신부 체온과 피부 체온으로 나뉜다.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피부 체온이다. 신부 체온은 몸의 중심에 위치한 신부 조직의 온도로 실제 인체의 체온이다. 혈액이 혼합되는 폐동맥이 정확한 기준이다. 그러나 신부 체온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 체온으로 확인한다. 신부 체온은 50년 전까지 36.7도씨를 유지했다. 50년 동안 0.5도씨가 내려간 36.2도씨가 대부분의 평균 체온이다. 심한 경우 35도씨 때도 있다. 체온이 1도씨 떨어질 때마다 대사 능력은 약 12%,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된다. 체온이 1도씨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5, 6배 정도 증가한다. 이것이 체온이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저체온을 주의해야 한다. 신부 체온이 낮으면 위장 기능이 둔화된다. 가공식품과 야식까지 더해져 소화 불량이 심해진다. 암세포는 35도씨에서 가장 증식을 잘한다. 평균 체온이 35.5도씨가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 체온이 낮아지면 찬기운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피가 탁해진다. 탁해진 피로 인해 간, 콩팥, 방광, 폐, 피부 등의 기능이 저하된다. 해독 작용이 안 되며 비만으로 이어진다. 탁해진 피를 해독해주면 체온도 올라가며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회복된다. 또 혈관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안 가 그 부위는 점점 차가워진다. 심해지면 통증을 유발한다. 자가 치유의 증상이다. 몸의 면역체계가 가동될 때 열이 오르게 된다. 면역체계는 36.5도씨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신부 체온으로는 37도씨 이상이다. 단순 감기일 때 열이 난다고 해열 진통제를 먹는 순간 면역 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자.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혈액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백혈구가 방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은 잘 쉬어주면서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통 성인보다 1도씨 정도 체온이 높다. 왕성하게 신진대사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체온이 올라갈 때 혈관도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가 맑아진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유다.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 족욕을 하는 것이 있다. 발은 순환하는 모든 혈액을 따뜻하게 해 전신으로 보낸다.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반신욕이나 전신욕은 몸 상태에 따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족욕이 무난하다. 덥다고 냉수나 찬 음료나 얼음이 들어간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은 실제로는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몸의 중심이자 에너지가 생성되는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 또 채소 과일식으로도 부족한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충분하다. 화학 전문가들은 절대 자외선 차단 관련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잘 알기 때문이다. 햇빛이 강한 시간만 피하면 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이상 저하된다. 체온이 1도씩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5, 6배 정도 올라간다. 채소 과일식과 적정 체온 유지, 거기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쾌변은 건강의 청신호다. 독소 덩어리인 변비는 비만을 불러온다. 소화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위와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장에서 부패하고 발효되어 썩으면서 각종 독소를 발생시킨다. 대변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독한 방귀로 배출하지만 이마저도 흡수될 때 각종 질병이 시작된다. 하루에 한 번씩 배출작용인 대변이 나오면 몸에 남아있는 독소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먹는 만큼 내보내는 배변 활동이 중요하다. 또 아침 사과는 효과가 확실하다. 펙틴이라 불리는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내에서 부풀어지며 부드러운 변을 보게 해준다. 펙틴 성분은 장내의 나쁜 세균을 없애주며 장 기능을 개선해 설사에도 효과가 있다. 펙틴 성분은 사과의 껍질에 많이 있다. 물에 잘 씻어 껍질째 먹도록 하자. 변비와 설사에도 좋은 사과는 지방산 합성을 억제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보약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아침에 사과 한 개를 꼭 먹는 습관을 만들자. 변비 증상이 있을 때는 고기 대신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수분이 많은 채소 과일식을 하며 밥을 먹을 시에는 꼭꼭 씹는 습관이 중요하다. 먹는 것과 함께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30분 이상은 햇볕을 쬐며 걸어주자. 저체온이 되면 배가 차갑게 되면서 위와 장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차가운 물과 차가운 음료를 비롯해 찬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한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 배를 따뜻하게 찜질을 자주 해주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권장량인 식이섬유 25g을 통해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이섬유 음료나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이 기준이다.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 증식과 변비에 좋다. 식이섬유를 식사 중에 많이 섭취하면 혈당의 급상승을 예방해 당뇨 환자들에게 더욱 유익하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독소 배출을 하는 것은 미용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2013년 하버드 공공보건대 연구 결과 유방암 발병 위험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때 낮게 나왔다. 아침에 채소 과일식으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3개월 안에 10kg을 감량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 음식 섭취, 탄수화물 제한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목표 체중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75kg 이하인 경우에는 10kg 정도 감량이 일반적이다. 90kg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는 20kg 감량이 필요하다. 몸은 체중을 유지하려는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10kg 감량의 가장 적정한 기간이며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요요를 방지할 수 있다. 20kg 감량에 몸이 완전히 적응하는 기간은 1년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배출 주기와 동화 주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배출 주기는 새벽 4시에서 낮 12시, 섭취 주기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 동화 주기는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이 주기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자.
배출 주기에는 항상 채소, 과일식만 섭취한다. 동화 주기에는 물만 마신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항상 지켜주면 된다. 또 다이어트 기간에는 최대한 약속을 제한하고 다이어트를 잘못했더라도 다음 날부터 채소, 과일식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이어트에서 결과는 체중이다. 체중은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빠진다. 6개월씩 2번에 걸친 감량을 하고 이후 1년 동안은 꾸준히 유지해야 나의 최종 몸무게가 된다. 보통 5kg 정도가 감량되면 정체기가 반드시 온다. 지방이 빠져나간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에 5kg 정도가 빠지면 2주 정도 정체기를 거쳐 조금씩 추가 감량이 이루어진다. 이때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말고 해오던 패턴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이어트 기간을 통해 체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 수면 습관, 활동 습관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기본적으로 식사는 1일 2식을 한다. 아침 식사를 해오던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자. 공복을 유지하다 점심을 먹어도 좋다. 이때 12시간 공복은 반드시 지키자. 회식이나 저녁 약속으로 인해 밤 9시에서 10시까지 음식 섭취를 했다면 최소한 다음날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는 물만 마시도록 하자. 12시간 이상 공복 유지를 통해 내장 지방을 비롯한 체지방이 분해된다. 하루 한 잔의 커피가 꼭 필요할 때는 채소 과일식 후 오후 2시 전까지가 좋다. 그러면서 당질을 제한하자.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어도 된다. 기억할 것은 당질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밀가루를 사용한 면과 빵이다. 쌀밥은 평소 먹는 양의 절반만 먹도록 한다. 현미밥을 챙겨와서 백미 대신 먹으면 가장 좋다. 만성질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몸의 방어 체계인 림프 시스템이 주는 신호가 두통, 위장장애, 비염, 아토피, 생리통, 생리불순, 지방간, 간경화 등과 같은 만성질환이다. 약을 먹기 전에 식단 관리부터 먼저 하자. 가공식품과 밀가루, 튀긴 음식은 제한해야 한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독소 청소, 면역력 강화, 자연 치유력 회복에 힘써야 한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음식이다. 다이어트에 있어 비중을 나눠보면 음식이 60%, 수면이 30%, 운동이 10%다.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몇 달 안에 10kg를 감량하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몸을 해독하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걱정보다는 매일 실천해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나머지 4%만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걱정의 정의를 내렸다. 운동의 핵심은 햇빛.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주는 것 하나는 햇빛이다. 현장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현대인들은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다. 채소 과일식의 식단 계획과 함께 운동 계획은 낮에 숲이 있는 곳을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으로 세우자. 공부나 근무 중에도 반드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주자. 30분에 한 번은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가장 좋다. 근무 중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30분간 식사 후에 30분은 걷는 습관만 들여도 몸은 달라진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된다. 정제 탄수화물 식사 후에는 더욱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된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식욕 조절에 실패한다. 또 채소 과일식으로 식생활 습관의 개선과 함께 많이 웃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같이 살펴봤는데요. 몸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채소 과일식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